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가계 대출금이 50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 대출 잔액은 56조 7천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금융권인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 비중은 42.6%였지만 제2금융권인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54.6%에 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광주 전남 임금 체불액은 7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8억 원에 비해 27.2%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의 임금 체불액은 15.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추석 명절을 앞둔 다음 달 19일까지를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이 원인이 돼 폐교 위기까지 내몰린 광양보건대가 최근 광양시에 긴급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는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개교 27년째를 맞은 광양보건대. 대학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의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모습입니다. 이 학교는 설립자의 400억여 원대에 이르는 교비 횡령 사실이 원인이 돼 교육부의 대학 구조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가 하면 재정지원 제한대학 최하 등급으로 평가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현재 광양보건대는 비리사학재단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설립자를 상대로 한 부당 이득금 환수 소송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호학과가 간호교육 인증평가 미인증으로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는 등 악재 속에서 신입생 충원율도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학이 사실상 폐교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보건대는 급기야 최근 광양시에 8억 2천여만 원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실습 기자재 구입 등 교육 여건 개선 사업과 학생 장학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숨은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계 대학, 살아남기에 한계에 다다른 대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계 대학인데 한계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와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검토해서 회생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이제 숨은 뜻이거든요. 광양시는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입의 명분과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시비 투입만으로 학교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학생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하면서도 다른 부분은 불가하지만 장학금 문제는 정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절차 밟아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이사회도 정확히 이사회도 거치는 절차 밟아가지고 지원을 여지가 있다. 존립과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광양보건대학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 지역에서 첫 택시 자율 감차가 이루어집니다. 광양시는 택시 과잉 공급과 자가용 증가 등에 따라 택시 승객이 지속적으로 줄자 최근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법인 택시 세대를 감차하기로 하고 감차 보상금도 법인 택시 4,500만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제4차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양시는 택시 면허 대수 410대로 인구수에 비해 과잉 공급돼 현재 119대를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계획 수립 23년 만에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업비 6,800억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고 빠르면 2024년 착공해서 2029년에 완공됩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과 파급 효과를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모두 117건. 이 가운데 전남의 현안 5건을 포함해 38건이 통과됐고 특히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은 전액 국비 6,824억 원으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1998년 가칭 한려대교 건설 계획이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계획에 포함된 지 23년 만에, 그리고 예타도전 5번째였습니다. 그동안 연륙거 방식에서 사업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해저 터널 방식으로 바꾼 것도 정부를 설득하는 데 주요했습니다. 다음 달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해 최종 확정 고시됩니다. 여기서 이번 예타 통과 사업의 우선순위와 함께 연차별 투자 계획 등이 결정됩니다. 금년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조기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걸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년 초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년여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공사가 시작되고 2029년에 완공됩니다. 양 지역의 정치권과 자치단체 간의 협력으로 이뤄낸 이번 해저터널 예타 통과는 영호남의 화합이라는 명분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이 교류하는 실리까지 챙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남해군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더 편의성도 좋아지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교통이나 공항이라든지 의료 시설도 아마 더 발전되고 더 좋아지지 않겠냐. 남해안 관광벨트와 국도 77호선의 핵심 과제가 해결되면서 남해안의 관광과 물류, 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속속 갖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